인데요. 제가 그 교육이사한테 드렸던 제목은 그냥 Meet the First였는데 앞에 좀 너무 거창한 제목을 붙여주셔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앞에 부분은 제 뒤에 강의가 미래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약간 과거에 관한 얘기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슬라이드가 조금 깨지긴 하는데 79년도에 한양대를 졸업해서 전공의는 영상의학을 하고요. 군의관 보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1년 인터벤션과 복부 5개월짜리 짧은 펠로우를 하고 한양대병원 교수로 갔다가 2005년에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이제 옮겼습니다. 레퍼런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조 교수 때 한양대 때 2019년 3월에 2년 동안 미국 샌앤토니오 텍사스 주립대에 연수할 기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그 RFA라는 걸 처음 보고 우연히 보고 그것도 2년 뒤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RFA를 소개를 했습니다. 마침 그 해가 저희 대한간암연구회가 시작되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간암 치료의 첫 걸음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잘 아시다시피 간암 치료의 첫 걸음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주 가면 이렇게 한정식 한상 있죠. 정말 다학제야말로 간암 치료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잘 아시다시피 간암 치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자기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경험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일단 따라가면서 배우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간암학회 여기야말로 그 간암 치료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뭐 간암 스쿨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국제학회 다니는 이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이유들, 최신지견 특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죠. 하지만 간암 치료의 첫 걸음은 제 생각에는 이 두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대부분의 학회나 이런 모임들에서는 새로운 시대, cutting edge knowledge, novel, what's new, breakthrough 또는 first trial. 이거는 이제 탑으로 비유하자면 이 꼭대기에 가깝고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나무 끝에 날라드는 어떤 새나 또 나무 끝까지의 피는 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밑에 이 탑에 1층이 없으면 이 탑을 세울 수 없고 뿌리가 없으면 이 나무를 피워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Basic Beyond Novel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Meet the Firs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2018년 2달 동안 제 안식월에 대한 얘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챗GPT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2016년입니다. 그때 당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알파고 사건이 있었고 그야말로 정말 많은 게 빨라졌고 누군가에게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이런 영상도 있었죠. 그 인공지능의 대가인 그 대부죠.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이 어느 2016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볼륨을 좀 키울 수 있을까요? Let me start by just saying a few things that seem obvious. I think if you work as a radiologist, you're like the coyote that's already over the edge of the cliff, but hasn't yet looked down, so doesn't realise there's no ground underneath him. People should stop training radiologists now. It's just completely obvious that within 5 years, deep learning is going to be better than radiologists, because it's going to be able to take a lot more experience. It might be 10 years, but we've got plenty of radiologists already. I said this at a hospital, and it didn't get out to 네, 이런 영상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올로지스트였고 이 그 대가의 예언에 의하면 5년 내로
영상학과 의사들은 없어질 거고 영상의학과 트레이닝 자체가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고 길어야 10년, 앞으로 한 3, 4년 남기는 했는데요. 아직 6, 7년이 지났지만 레디올루션은 아직 건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2달 시간이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그냥 괜히 이 빠름과 끝이 거꾸로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서 빠름의 반대는 느림이죠. 끝의 반대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일단 느림에 대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느림을 찾다 보니까 슬로우라는 게 검색하니까 슬로우 시티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슬로우 시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국내에 2군데, 외국에 2군데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그냥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순천만이라는 데만 가보셨겠지만 조금 더 가면 완도에서 조금 더 가면 청산도라는 우리나라 첫 번째 슬로우 시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4, 5일 지냈습니다. 작은 방도 하나 얻어서 밥도 이렇게 한 끼 혼자 해 먹고 이렇게 며칠 지내면서 청산도라는 게 서편제 촬영하는 데죠. 그래서 딱 이맘 3월 때였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섬을 한 바퀴 도는 게 42.19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며칠씩 나눠서 한 바퀴를 걸어서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로 건너가서 오르비에토라는 도시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가 국제 슬로우 시티 본부가 있는 곳이었고요. 우연히 찾았던 호텔인데 6세기 때 만들어진 그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호텔로 바뀌었었는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신부님 쓰시던 방에 며칠 이렇게 책 한 권을 읽고 지냈습니다. 자, 서론이었고요. 이제 슬로우를 떠나서 이제 퍼스트로 가겠습니다. 퍼스트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93년 한양대로 가서 조교수대에 대해서 이제 4년 뒤에 연수를 가게 됐고요. 그때 RFA를 처음 보게 됐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연수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배우자, 뭔가 배워가지고 오자는 그런 꿈을 안고 가는데요. 저도 그냥 복부 영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갔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지도교수가 RFA를 처음으로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 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영상학과 RSNA라고 있죠.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해서 마그나 꿈라우데라는 뭐 최고상 정도 되죠. 많이 받죠.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수마 꿈라우데라고 한 1700편 전시 중에서 한 3, 4년에 한 편 주는 그런 상도 받는 그 영광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RFA 어블레이션을 지켜보면서 이제 2년째 돼서 이 지도교수가 너 이거 한번 찌르면서 한번 찔러볼래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면허도 안 돼 찔리나니까 텍사스 주의협에 자기가 그 개런티하는 한도에서 제한된 프랙티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를 얻어줘서 이제 2년째 10월달에 그야말로 첫 한국인 벼룩시장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셨는데 성함은 이로 시작되셨고요. 그분한테 치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여기 같이 연수 왔던 터키 친구가 나 몰래 사진 한 장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컨펌은 안 됐지만 아마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시행한 첫 RFA 프로시저가 98년 10월 13일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99년에 어블레이션을 소개하고 이제 열심히 한양대에서 하다가 삼성까지 옮겨와서 18년 이제 연수 안시고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왔고 내가 어블레이션이 정말 이 가이드라인, 이건 물론 최신 버전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당당히 이렇게 투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에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느림과 처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치료들을 누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까? 이런 막연히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혹시는 그 어떤 시술이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봤는데 불행히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처음에 기대했던 걸로는 잘 아시는 우리 한만청 교수님을 비롯한 정말 대한민국 영상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셨죠. 훌륭한 분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도 쓰셨지만 아쉽게도 그 가이드라인에 박스를 만든 저희 선배님이나 스승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RFA는 이거는 미국 그 보스턴 하버드의 아는 친구가 했었고요. 에터널 인젝션 마이크로웨이브 테이스를 제가 막연히는 들었는데 누가 과연 했는지 찾아봤더니 테이스는 프로페서 야마다 인터벤션 라디올로지스트 오사카 시티 호스피털, 마이크로웨이브는 프로페서 타뷰세 제너럴 서전 오카야마 유니버시티, 에터널 인젝션 수기우라 게스트로엔테롤로지스트 시바 유니버시티. 뭐 아시다시피 모두 일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유가 뭘까 괜히 궁금해졌어요. 정말 이것을 제안한 의사들이 정말 천재였을까? 괜히 궁금해졌어요. 아니면 일본인들한테 무슨 쥐인이 있을 건가? 그냥 그래서 막연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안식월 계획을 짜기 전에 이분들 이메일을 어렵게 얻었어요. 근데 다행히 다 살아계셨습니다. 84, 5세. 지금 한 90세에 넘으셨을 거예요. 이분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짧게 보냈어요. 제가 시간이 그 4월 달에 있는데 당신들이 그 첫 프로시저를 했을 때 그날의 얘기를 나한테 들려줄 수 있겠냐 메일을 보냈는데 세 분 모두 일주일 만에 답이 오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려주겠다. 근데 다행히도 두 분은 오사카에 계셨고 한 분은 도쿄 근처에 계셨어요. 그래서 줄을 맞춰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처음 했던 분들 한 두세 번 만나고 이제 동경하고 오사카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아마도 챗 GPT도 아직은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월 15일 그 오사카 시립병원, 오사카 대학병원이 아니고 오사카 시립병원 영상의학과이고 프로페서 야마다 84세셨고 이분이 오사카 시립병원 전임의 때 테이스를 처음 아이디어를 냈고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런 두 페이퍼 사실 이전에 79년에 일본어로 된 이런 첫 페이퍼를 퍼블리시하고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첫 테이스의 재창대로 되어 계십니다. 아주 정정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 그랬는데 자기가 사시겠다고 이렇게 일식집을 예약을 하셔서 가서 그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Yes. Intimate dissection. Infusion and dissection. So that and then there's no such a special side effect. Yes. So what? I see. Oh, very interesting story. But in such cases, alpha More decrease. is one day or 2 days later. So you recognize it. Decrease. Yeah. So maybe arterial occlusion, maybe affect the mm-hmm. So then you suggest some idea. Okay. Well, 네, 요지인즉슨 전임의 때 그때만 해도 엠볼리직 테이스란 개념은 없고 엔지오를 하면서 그때는 CT나 MR도 없을 때니까 엔지오를 하면서 키모 에이전트를 인퓨전하는 게 유일한 치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엔지오를 하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아트리를 다이섹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시켜서 결국
다이섹션을 만들면 그 교수님한테 혼나는 그런 때였답니다. 좀 조심스럽게 잘 좀 해라.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생긴 환자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예후가 좋은 거예요. 알파 피터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아테리가 좀 막히면 간암이 좋아지는 건 아니야 이런 퀘션을 들고 유해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 해서 동물 실험부터 해서 시작된 게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는 테이스, TARE의 그런 효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간암학교 스쿨이라고 저 선물을 하나 준비했죠. 책상 위에 받으셨죠? 연필 받으셨어요? 거기 6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빨리 그 뜻을 맞추시는 분한테는 몇 자로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크릿은 아주 간단해요. 인티말 다이섹션 저희가 맨날 경험하는 겁니다.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오늘도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정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박스를 만드는 그런 뉴 테크닉이 그렇게 엄청난 로켓 사이언스 그런 사이언스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데서 시작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노블 커팅 엣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우리 주위에 이미 손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시술이 탄생한 겁니다. 첫 번째 자는 아셨죠? 예. 이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2018년 그때 2월 달에 어떤 잡지에 나온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 나이에 84세 의대 동기들끼리 스키장 갔다 왔던 사진 이렇게 올리셨어요. 얼마만큼 액티브하신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날 마침 이 닥터 타비우스의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을 첫 개발하셨던 외과 의사 또 같이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좀 술이 모자라셨던지 이제 또 어디 위에 저 스카이 라운지로 데리고 가셔서 또 그날의 얘기를 계속 길게 많이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이거 요지는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 어떻게 해? 그거 누가 가르치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결국 다 교수님, 주임 교수님 덕에 들어보세요. 전임 강사 시절, 외과 전임 강사 시절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학과장님이 지시를 했대요.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웨이브를 바늘로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밖에서 레디에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쪼여서 하이퍼더미아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유착이 생기니까 그걸 밖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가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 장이 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전을 포스트 오브 어디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구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양반이 그때만 해도 아까 뭐 챗GPT나 퍼브메드를 없을 때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대한 걸 논문을 외국에다 신청해서 받아서 거의 한 1, 2년 꼬박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는 그 연구지만 관심이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한 군데 모으면 굉장한 힘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바늘에다 모으자 하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아이디어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도 결국은 우리가 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리서치에서 우연히 발생된 그런 거였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연구들 많이 하면서 가끔 딴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대부분 흘려보내고 또 다시 논문 쓰는데 돌아가시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얻었던 아이디어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답도 찾으셨죠. 마이크로웨이브 어블레이션의 시크릿은 정말 다른 연구에서 우연히 생긴 그런 부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소한 거라도 흘리지 말고 거기에 진주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종이를 한 장 막 꺼내더니 제가 영어가 좀 짧으셔서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 이때 처음 자기가 머리에 떠올랐던 그 아이디어를 다시 이렇게 그려주셨던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결국 1979년도에 첫 페이퍼로 출간이 됐고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좋냐 RF가 좋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분들이 막
메모를 주고받는데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아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셔서 어디 사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적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 그때 오사카 와카야마 대학에서 전임 강사 때 같이 젊은 교수로 한 2, 3년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동경대나 교토대의 그 명문 대학 출신들이 아니고 일본 지방대 그런 출신 의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꼭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환자를 생각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탄올 인젝션 잘 아시죠? 에탄올 인젝션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잘 아시는 프로페서 오쿠다 클래시피케이션 제창했던 오쿠다 선생이 근무했던 슈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제안한 의사는 현재 수기우라고 슈바 대학의 원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딱 찾아가서 뵀는데 굉장히 재밌게 생기셨어요. 굉장히 코믹하시고 굉장히 활발하시고 그래서 만화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연세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한 70대 중반 정도 조금 더 되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에탄올 인젝션 어떻게 생겼나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때도 일하고 나면 지치면 이렇게 회식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주 사진이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일하고 나서 회식하는데 그때 펠로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항상 한창 에스파잘 베릭스에 대한 스클레로세라피가 이슈였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펠로우가 아주 자랑을 하면서 이제 그날 무용담을 들려주니까 여기 있던 닥터 와타나베라는 레지던트를 했다는데 그럼 그거 독한 알코올을 간암에다가 찔러서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대요. 술이 취했겠죠. 그랬더니 여기 모든 선배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야 미친놈, 간경화 환자의 간에 99% 알코올을 주사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치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내과 상과장이었던 오토 선생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서 너 딱 1년차를 불러 애꿎은 1년차 이 수기우라였습니다. 불려가서 너 한번 실험해봐 이렇게 오도가 떨어졌고 정말 2달 동안 쥐를 한참 잡으면서 했대요. 하고 나서 일본 간학회 초록에다 딱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되겠다. 이건 될 거야 하고 다짐을 가졌는데 이 대학에서 20편 이 과에서 20편 제출한 데서 2편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였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90s hands-on congress, congress, if I present, I will present to report, but reject. But reject. 90s hands-on congress, congress, if I present, I will present to report, but reject. But reject. 예, 그래서 Professor. 이분이 리젝션을 받자마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일본 간암학회가 정말 너무 뭘 모른다 해서 그때부터 아주 도끼를 품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걸로. 그래서 이 논문이 처음 일본에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급격히 에탄올 인젝션 정말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그래서 이 사람 세 번째 결론은 리젝션입니다. 우리가 맨날 겪고 있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냈다가 그 리젝션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 한번 물고 늘어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은 이렇게 83년도에 일본어로 실렸고요.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Meet the First 오늘 그 저희 BCLC 가이드라인의 그 박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를 제가 발로 뛰고 들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노베이션의 시크릿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많이 기대했습니다. 세 분들은 우리 스승님들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했는데 똑같은 동양인이고요. 똑같은 할아버지셨고 똑같이 환자를 아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답을 얻으셨죠? 네, CBR, BTF 오늘 답입니다. 마지막까지 답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 그래서 테이스는 complication. 네, 끝까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연필 5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세요. 예. 역시 가나마키가 훌륭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받은 레슨은 결국은 why not? 우리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CBR은 꼭 기억하시고요. CPR이 아니고 CBR입니다. 그래서 complication, byproduct, rejection. 네,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분 정도 지났군요. 이제 2050년 BCLC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 BCLC가 문 닫지 않는 한 그때쯤 돼서 정말 한국제도 한번 이 박스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제가 믿건데 오늘 24기 우리 임원들은 안 되고요. 임원들의 제자분들은 아마 이 박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좋은 아이디어 있을 때 자르지 마시고.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암 치료의 첫 걸음 결국은 노블보다도 노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자칫 깜빡하면 노블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중요한 환자들을 많이 놓칠 수 있고요. 노블은 항상 추구를 하되 베이직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그 첫 퍼스트 닥터들에 대한 얘기를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be the first입니다. 엑셀런트하게 맞추셨어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 작은 희망이 있다면 2050년에 이렇게 저나 박준영 교수님 이렇게 되시겠죠? 아마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때쯤 아마 90이 되셨을 거예요. 어느 날에 일본의 한 의사가 그 한국의 The First를 만나러 왔다. 이런 얘기를 멀리서나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클카 멤버였으면 더 좋겠고요. 특히 5회 가남스쿨 참석하셨던 이 학생들 중에 한 분이었으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반은 상관없겠죠. 네, 오늘 첫 걸음과 그다음에 CBR, BTF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회장님께서 정말 큰 울림이 있는